라이선스 마스터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3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1강하고 2강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가 어떤 자격증이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제 다양한 이제 평가 기준들, 그리고 그 이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이번에 진행되는 3강에서는 더 이제 깊이 있는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정보 콘텐츠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보려고 해요. 자, 온라인 정보 콘텐츠는 넓게 보면은 웹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들을 이제 대부분 다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온라인 정보 콘텐츠라는 것은 이제 특정 영역에 대해서 이제 전문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료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정보 콘텐츠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 콘텐츠 쪽에 보면은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는 큰 시장이 보면은 금융 쪽, 증권 이런 쪽이 될 것이고요. 이제 이런 의외일 수도 있어요. 금융?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거는 음악 같은 거나 혹은 어떤 게임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2강 때도 얘기했었지만은 게임이나 다른 컨텐츠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정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약간 기준이 좀 다르죠.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돈을 많이 벌려면은 돈이 흘러가는 곳으로 가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 이제 현재 있는 자본주의 지금 시장에서는 돈이 가장 많이 흐르는 곳은 아마도 은행이나 혹은 금융 쪽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이제 어떤 이제 통화나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 것들은 이제 금융 쪽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정보 콘텐츠 분야에서도 보면은 금융 쪽과 증권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죠. 가까운 예로 보면은 최근에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보통 채널을 오픈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이제 버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보면은 얘기 들으면은 뭐 1년에 몇억, 뭐 몇십억 번다면은 정말 많이 버네요, 이렇게 보통 이제 생각을 하죠. 실제 그렇고요. 그런데 유튜브 채널 중에서도 금융 쪽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나 경영 관련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제 얘기 들어봐 보면은 뭐 주식을 상장을, 그죠?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하려고 할 정도로 그 채널이 급성장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죠. 그렇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단단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정보에 대해서 가치를 많이 사람들이 부여를 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 쪽이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제 보시면 아버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머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젊은 분들도 보면은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제 HTS라든지 이제 주식에 대해서 투자할 때 PC에 있는 소프트웨어 가지고 이제 투자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근데 그 외에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이 발전된 이유로 해서 스마트폰 앱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런 주식을 거래를 하고 자산을 관리하는 이제 그런 이제 영역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죠. 가까운 예로 이제 보면은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개발해서 만들어 놓은 앱들도 보면은, 그리고 혹은 은행 앱들조차도요, 주식이나 해외 주식 이런 쪽으로 또 투자할 수 있는 기능들을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 되게 신기했었는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가입만 해도 그것이 만 원 정도였던 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에 있는 주식을 선물로, 그죠? 선물로 이제 주식 투자하라고 선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한 주 정도 될까요? 하여튼 그렇게 작은 정도로 해서 이제 무료로 이제 주는 경우를 봤었습니다. 이제 그런 형태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보면은 웹진이나 인터넷 신문 등에서 각종 뉴스를 제공하는 종합정보 컨텐츠라든지 여행하고 패션, 날씨, 취업, 육아, 운세 이런 영역에 있는 것들도 서비스가 이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가 그야말로 하루하루 혹은 한 분기별로도 큰 성장을 하고, 성장과 동시에 뭐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극장 가나 혹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이제 문화 공간이나 이런 데 가면은 꼭
그 한 곳, 두 곳 정도는 눈에 보였던 곳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타로점을 본다든지, 뭐 명리를 본다든지 그런 곳이 그 이제 역술인들이라 부르죠. 그런 분들을 그분들이 이제 그 점을 보거나 미래에 대해서 이제 길용 화복을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해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했었던 분들이 예전에는 길이나 혹은 어느 특정 영역에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사라지셨어요. 그죠? 그 잘 찾아보시면은 그 과거에 비해서 밖에서 이제 활동하신 분들이 많이 없으신데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분을 통해서 알게 됐었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협회나 모임이 있으시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대체 어디 가셨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온라인으로 다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에 보면 네이버 엑스퍼트라든지 혹은 그런 협회에서 운영하는 그 앱이나 서비스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밖에 안 계시고요. 자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그 사무실 오피스를 하나 내셔가지고 있으시거나 하셔가지고 그 오피스도 요즘에 보면은 그 뭐 1인 사무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비상주 사무실이라 해서 본인이 그게 그 사업자 등록증만 내시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뭐 카페를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활동을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그러한 서비스 자체도 우리가 이제 그 기존에 봤던 형태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장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봤었을 때는 주위에 찾았을 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적인 부분들도 많이 이제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 정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과거에 보면은 지금도 사실 그래요. 그 제조업 쪽이나 혹은 이제 건설업 쪽 같은 경우에는 직업 소개서가 이제 오프라인에 많이 있죠, 그죠? 네, 그렇게 있긴 하지만은 그 컨텐츠 사업이나 혹은 이제 그 디지털이나 그런 쪽 관련돼 가지고 이제 취업 소개 쪽으로 계신 분들 보면은 다 이제 취업 소개서가 온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줌으로 서로 회의를 하거나 해서 그쪽으로 이제 서로 이제 계약서 쓸 때는 오프라인에 만나시기도 하고 우편으로 하시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취업 소개의 비즈니스를 또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보면은 요즘에는 크몽이나 뭐 승고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패션에 대해서도 이제 도움을 주는 이제 그런 컨텐츠들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드렸던 그런 전자책 같은 형태를 해가지고 이제 그 본인에 대한 노하우를 이제 공개하고 홍보한 다음에 그런 분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문의를 주거나 아니면은 그 채팅으로 이제 상담을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컨설팅 사업을 비대면으로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대신 이제 어떻게 되면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만약에 진짜 만나서 컨설팅을 할 경우에는 금액대가 엄청 높아지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가고 있죠.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2강 때나 1강 때 봤었던 그런 그 이러닝 있죠. 이러닝하고 이런 정보 콘텐츠의 영역들이 분명히 따로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서로 융합이 일어나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그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존에 알고 있었던 서비스들이 상당 부분 다 뭐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정보 콘텐츠화 됐죠. 근데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뭐 어떤 게 있냐면은 과거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블로그나 혹은 온라인으로 정보 콘텐츠가 올라오면은 무료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비즈니스 모델로 그 제대로 설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그게 대략 한 10몇 년 전이죠. 2010년도 초반에 스마트폰이 이제 급성장을 하기 시작할 그때쯤이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은 2020년도가 다 돼가면서 그죠? 특히 그 폭발했던 건 코로나 팬데믹 그 시기였긴 했는데 그 전에도 2018년, 2019년에 비트코인에 대한 모든 가상화폐 투자라든지 그런 물결도 막 일어나고 그 시기에 유료로 컨텐츠를 구입한다라는 게 시장이 형성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가 어떤 시기가 가지고 퀀텀 점프를 해버렸었죠. 그래서 어떤 시장이 지금에 와서는 그 이제 고소득으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그 사업을 했던 분들 보면은 비전문가들이 이제 많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뭐 의사 선생님이나 뭐 변호사분들이나 뭐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그런 분들도 이제 그 시장으로 이제 차츰 그 진입을 해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 자막이나 영상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그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콘텐츠 산업들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래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이 모바일 환경에 발전돼 가지고 위치 확인 정보라든지 그 이와 연동된 정보 서비스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죠. 과거에는 어떤 그 점포나 혹은 음식점을 만들게 되면은 그 되도록이면은 역 가까이 그리고 큰 길 근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위치를 해야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역 근처와 큰 길가 근처에 있는 그런 상가나 혹은 점포들의 부동산 가격이 높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분명히 지금도 가치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눈에 보이니까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인스타그램이나 혹은 위치 기반 이제 어떤 서비스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 스마트폰에 보면은 이제 그 센서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센서와 나침판이나 이런 그 GPS 이런 장비들이 그 폰 안에 있어가지고 현재 그 사람이 어느 특정 위치에 있는 그 특정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맛집들을 검색을 해주거나 혹은 그 사람이 원하는 뭐 엔터테인먼트죠, 뭐 그 가까운 극장을 소개해주거나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부동산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부담 없이 점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음식을 먹는다라든지 그래서 서비스를 이제 경험한다든지 하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코미디 프로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룰 정도로 이제 일반화된 부분인데 어떤 거냐면 인스타그램에 DM이라고 해서 메시지 보내는 게 있는데요. 그쪽을 통해서 이제 어디 있는지 위치는 모르지만은 그 인스타그램에 있는 그 화면이 거기에 나오는 그 포스트에 가게가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위치가 정말 막 언덕을 올라가고 산을 타는 것 같은 그런 찾아가기 힘든 위치에 있더라도 그곳이 사진을 찍고 폰으로 사진을 찍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본인 업로드에 포스팅을 하고서 자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예쁜 뷰를 가지고 있다. 음식이 맛있거나 예뻐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어디 있든지 간에 찾아가는 문화가 또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기존에 이제 이런 음식 관련된 비즈니스 혹은 문화 관련된 비즈니스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생기게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고서 여기 이것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요. 그리고 이제 정말 독특한 상황인데 과거에는 블로그보다 유튜브가 셌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세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은 그러다 보니 블로그 쪽에 오히려 거꾸로 광고 이제 클릭 광고라고 그러는데 블로그에다 광고를 넣어주면은 다른 고객이 만약에 그 광고를 클릭하게 되면은 광고를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광고를 담아놨던 그 블로그의 주인이 있죠. 그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 그분한테 입금이 돼요, 돈이, 광고비가.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정보들이 막 퍼져 나가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들도 요즘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컨텐츠 서비스하는 분들도 굉장히 스마트해지셨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분들도 굉장히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본인이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고 적절하게 업로드하면은 그 자체가 본인의 또 하나의 엔잡 혹은 거의 본업에 해당할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죠. 자, 그 다음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구성 요소예요. 문자를 볼게요. 텍스트는 멀티미디어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컴퓨터로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단순한 수단이다 그랬습니다. 문자 자료는 저장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도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료 형식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아주 기본적인 컨텐츠라 할 수 있겠죠. 자, 문자 자료는 키보드를 이용해서 직접 입력하거나 스캐너로 입력된 글의 영상을 문자 인식으로 만들어낸다 그랬습니다. 이걸 OCR이라고 부르는데 문자는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매력이 있는 게
이제 그 영상이나 이런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이 그 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영향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럴 때 저도 사실은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었던 영역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어떤 거다? 웹소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웹소설은 웹툰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어떤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본인이 읽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좋아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까? 요즘에 책 그렇게 많이 안 읽는다 그러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정말 오산이었던 거예요. 어떤 거냐? 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문자를 활용하는 것도 정말 괜찮은 게, 본인들이 글을 잘 쓴다면 그 부분도 잘 키워볼 만해요.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 그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로맨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무협지라든지, 그죠? 이제 그 시장이 어디로 갔냐면은, 예전에는 그런 걸 이제 그 책을 빌려주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웹소설에 그게 들어갔죠. 뭐 환타지, 그 RPG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들까지 모조리 다 그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잘 다루지 않았었던 영역인데, 그 리디북스나 이런 그 쪽에서 그걸 많이 이제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BL이나 약간 이제 또 이제 성소수자, 이제 그 다른 영역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좋아하는 또 이제 소설 그 영역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시장이 엄청 크대요. 놀랍게도. 그래서 그런 영역도 그렇고, 그래서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취향의 다양한 스타일로 해서 지금 이제 그 컨텐츠가 제공이 되는데, 이 문자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이 또 뭐가 있냐면은 자료를 그렇게 많이 차지를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요즘 그 잘파 세대 혹은 그 MZ 세대들이라 하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가성비에서는 거의 최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있는 영역에서 보면은 소리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텍스트나 이미지는 모니터 화면으로 전달되는 데 비해 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랬습니다. 사운드는 주의력을 집중시키거나 오락의 현실감을 부여하며 그 음악을 재생 편집, 합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멀티미디어의 다양한 효과를 더해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멀티미디어 요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파형으로 컴퓨터와 마이크, 신디사이저 등의 장치를 이용해서 디지털 자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는데, 맞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 음악 같은 거라든지 음향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멀티미디어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이제 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리 부분이 이제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그 텍스트로만 있는 거에서 조금 더 이제 현실감을 더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재미있는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글자를 통해서 컨텐츠를 소모하게 될 경우는 우리가 상상을 해요. 그죠? 근데 소리를 하게 되면은 요 부분은 우리가 상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소리만 있다 그러면은 그 장면을 또 상상한다라든지, 사람이란 그 존재가 상당히 그 흥미로운 존재라 그러는 게, 만약 어느 부분이 부족한 게 있으면 본인이 그걸 만들어낸 형상을 해서, 그죠? 네, 물리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걸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콘텐츠들이 이제 그 소모가 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 요즘에 특히 보면은 그런 그 스마트폰의 발전에 의해서 컨텐츠들이 막 나오니까 뭐 새벽까지 그런 이제 그 컨텐츠를 소모를 하거나 아니면은 야근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통 새벽까지 야근을 요즘 회사에서 잘 안 시키는데, 그죠? 본인이 이제 일을 하거나 혹은 공부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 그 해당이 되겠죠. 근데 그때 어떤 컨텐츠가 있냐면은 잠이 잘 오게 해주는 그런 이제 음악만 공급해주는 이제 그런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잠이 안 올 때 그걸 딱 이제 그 실행을 해놓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이제 클래식 음악처럼 이제 반복되는 형태로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 편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형태에 있는 이런 그 소리들, 이 소리에서는 뭐 음악도 포함되고 전반적으로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이미지 또는 그래픽이라고 불리는 그림은 텍스트 다음으로 자주 사용되는 미디어로, 정지되어 있는 영상 그리고 그림 자료는 이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스캔을 해내거나, 스캔이라면 이미지 읽어드리는 거죠, 그렇죠? 누가 그린 거를.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보통 이제 그 우리가 텍스트 외에서 본다면은 그 미디어를 다룰 때 이미지를 또 많이 얘기를 하죠. 이미지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정보 전달 빠른 속도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가까운 이미지를 보면 뭐가 있을까요? 컨텐츠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이제 그 다른 영역이긴 한데 그 여러분들이 신호등을 가면은 그 파란불에 있는 그 파란불 신호등 보면 파란불 뜨면은 어떤 그림이 떠 있죠. 뭐예요?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그림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멈춰야 될 때는 빨간색 등이 딱 켜져 있고 사람이 멈춰 있는 그림이 딱 나타나죠, 그렇죠? 그런 걸 이제 픽토그램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사람들한테 그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직관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림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멀티미디어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지원을 해주긴 하는데 그렇게 빨간 이제 그 등이 뜨거나 파란 등이 뜰 때 요즘에 보면요 파란 등이 떴다가 이제 점점점 빨간 등으로 바뀔 때 어떻게 돼 있나요? 빨리 건너가라고 그 어떤 그 효과음을 내죠. 띠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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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내는 것도 있고 그냥 그 보통 이제 등만 이제 이렇게 색깔이 켜지는 경우 있는데 보통은 그런 효과음을 요즘 많이 넣어주더라고요. 바로 뭐예요? 그런 것도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할 수 있겠죠. 영역부로 보내면은. 그래서 이런 그 그림을 제작을 할 때는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터 그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편집을 하고 이미지를 제작을 하죠. 그런데 그 생성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런 이미지들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 불러가지고 그 명령을 입력하는 창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입력을 하죠.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 주세요. 혹은 이러한 이미지가 있는 그 넣어놓긴 하는데 이것을 유화로 표현해 주세요. 수채화로 표현해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그 파스텔로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어떤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러한 형태의 그림을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미 상당 부분에 이미 작년 말 이후로 해서 상당 부분 이제 그 일반 대중들한테 그 알려지긴 했는데 제가 아직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여기 소개해드리는 이쪽 서비스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정말 놀라운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달리라 해서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챗GPT를 만든 곳 있죠. 오픈 AI라는 곳에서 그 제작을 해서 공급하는 달리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 해서 그 이제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컬러로 해서 예쁜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적지 않은 경우에 보면은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도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써가지고 이미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 시장은 있는데 예쁜 이미지나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제 저작권을 걸고 그 필요한 이미지가 있으면 그것을 돈을 주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구입을 해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나 혹은 저가 이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그 비즈니스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얼마를 내고 뭐 온라인이나 혹은 인쇄물을 내올 때는 옵션이 더 붙고 뭐 이런 식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이 급변하는 게 어떤 것이냐면은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미지를 엄청 빨리 만들어낼 수 있고 기존에 유료로 줬던 것들을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무료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상업적으로 사용을 해도 저작권에 걸리지 않죠. 또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저작권에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또 이제 하는 곳이 있어서 그 사용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 국가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저작권에 그렇게 걸리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요. 가끔씩 그 편의점 그 예를 들어서 뭐 샌드위치나 혹은 이제 그 어떤 그 음식물의 그 포장지나 그 케이스를 딱 봐보면은 그림이 있는데 밑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써 있어요. 이 이미지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제작되었습니다라고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제품에 케이스로 어떤 그런 일러스트나 어떤 그런 로고나 이미지들이 그 어떤 그걸 그 디자인해주는 디자이너나 일러스트레이터들한테 맡겼다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런 그 기업체에서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이미지 제작 비용을 줄여버린 거죠. 그리고 그 부분만큼 다른 쪽에다가 그 비용을 써서 그 제품의 퀄리티를 올려버리는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서서히 밑에서부터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제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한국에서도 곧 등장할 거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글로벌로 하고 운영되는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그런 플랫폼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여기 소개했던 달리나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보면은 그 어떤 명령어를 넣으면 이미지를 만든댔죠. 그죠? 그런 것을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 해서 프롬프트라고 부르는데 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커맨드 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그 커맨드를 정말 독특한 게요. 그런 명령어 있죠. 이런 명령어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어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게 나오거든요. 마치 옛날에 포토샵에 필터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 어떤 기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멋진 이미지가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가 있는 것과 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명령이라는 그 단어 있죠. 명령을 어떤 식으로 썼느냐, 그게 중요했는데,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다 지금 그런 그 글로벌 플랫폼 일부 플랫폼에서 그걸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 그 글씨들을 명령어를.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명령어가 지금 준비가 되는데 이것을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60불에 구매할 거냐, 뭐 100불에 구매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명령어 자체를 판매를 해요. 근데 그걸 구입을 해야 그 명령어 내용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걱정하실 수 있어요. 거기서 뭐 명령어가 없는데 명령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겠냐 그랬을 거 같은데 그게 판매자들은 나름대로 그 인증을 받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어떤 거냐? 과거에는 이게 이미지를 파는 직접적으로 파는 형태였었다가 지금 뭐다? 명령어 자체를 판매하는 지금 시대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면서 멀티미디어 이 컨텐츠란 것은 진짜 사람의 상상력에 의해서 그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열리는 곳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마 명령어로 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다음 영역을 보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 자, 낱장의 그림을 한 프레임씩 촬영하여 연속으로 보여주어 그림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표현하는 것이 애니메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그 보통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 모범생들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그죠? 그 이제 바른 생활을 하시는 분들아 이제 저는 이제 그 기본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모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 드리는데 가끔 장난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미술 쪽에 그 재능이 있는 이제 그런 그 창의력이 넘치는 친구들을 아마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데 보면은 그 학생들은 그 책이나 혹은 참고서 혹은 종이에다가 이미지를 그린 다음에 다른 페이지에다가 이제 그 조금씩 움직이는 이미지를 넣고 책을 이렇게 쭈르륵 움직이면서 그것이 막 달리는 것 같은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보면은 그런 것을 보여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활용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그 아래 이제 문단을 보면요, 만화 영화 같이 어떤 형태의 움직임이나 모양의 특성을 강조해서 제작한 데이터를 우리는 애니메이션이라 한다는 거죠. 이 애니메이션은 동영상 카메라로 촬영이 불가능한 것 그리고 물체의 동작 원리를 설명하고자 할 때 효과적인 표현 수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관련돼 가지고 현재도 사실은 그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기 직전에 마치 공룡이 막 멸종해서 사라진 것처럼 비운의 어떤 그런 역할을 포지션을 담당했던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플래시라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플래시를 가지고 우리가 만화도 만들고 여러 가지 동영상도 만들고 했었는데 그게 흔히 말하는 리치 미디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용량을 많이 차지해요. 그게. 그래서 PC에서는 문제없이 돌아가는데 스마트폰에서는 배터리를 금방 닳게 하는 요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는 플래시를 스마트폰에 있는 브라우저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어도비사에서 이제 플래시를 전격적으로 이제 좀 밀어준다 해야 될까요? 이제 프로모션을 많이 했는데 그게 그렇게 돼버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플래시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제 공개를 안 하고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플래시가 사라졌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워낙 플래시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잡혀 있어서 그러는지 플래시라는 이름을 내려버리고요. 그게 애니메이티드였던가 해가지고 새로 또 다른 프로그램에다가 플래시 있는 내용들을 넣었어요. 단 스마트폰에 최적화되는 형태로 해서. 그래서 예전에 플래시에 있었던 그 뛰어난 기능들이 거기서는 새로 나온 그 애니메이티드라는 그 프로그램 안에 이제 지금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게 관절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제 관절을 넣어준 애니메이션이 이제 편안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독특한 기능들도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는 좀 진화하는 형태인 거고, 그다음 이 이외에도 사실은 플래시나 그런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말고 그 이외에도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주는 소프트웨어들은 다양하게 있어요. 그 의외로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한번 사용을 해보실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영역에서는 이제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 얻어진 그 데이터를 디지털 자료로 만든 연속적인 이미지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이래요. 동영상도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영상의 데이터가 용량이 많이 차지하는 이유는 바로 어떤 거면은 바로 이런 정지 화상들을 묶어가지고 이게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동영상이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는 1초당 30개 이상의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보면은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매니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나온 지 오래됐죠. 오디마크 3라든지 촬영용으로 하다가 그것을 뮤직비디오나 혹은 유튜브 영상 같은 데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수요가 올라가긴 했는데, 이제 하이엔드용 카메라들은 그대로 시장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도 점점 이제 성능이 강화돼 가지고, 그래서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좋은 영상이 나오도록 이제 또 이제 제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하고 이런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영상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방송용이나 이런 전문적인 작업을 위해서는 고가의 카메라 장비들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런 전문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조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장비들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은 바뀌진 않았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촬영이나 영상을 제작하는 환경이 좀 선택지가 다양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영역에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멀티미디어 이제 활용 분야를 또 우리가 이제 같이 볼 건데, 우리가 제가 앞에서 2강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영상이나 혹은 웹 콘텐츠에서 정말로 큰 영역을 차지하는 데다가 이것이 스테디셀러라고 부르죠. 한번 제작을 하면 꾸준히 나가는 그런 형태로 있는 것이 역시 교육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멀티미디어 활용 분야에서 교육에 대한 얘기들이 아무래도 많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제 학습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추천하는 형태는 바로 리얼월드, 실물이죠, 실물. 그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멀티미디어 하면은 다 디지털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거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기본적인 개념을 제대로 이제 쌓으시면은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들이 정말 다양하게 늘어나실 텐데, 멀티미디어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각이나 촉각 이것들도 미디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미디어라니까 무조건 디지털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실물도 실제 있는 환경 그런 상황들, 이런 시뮬레이션이나 혹은 이제 어떤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도 사실은 바로 멀티미디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봐봐도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우리가 현장 학습, 방문 학습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미술관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곳으로 우리가 이제 직접 방문을 해서 거기서 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 가면 특유의 분위기와 그다음에 상황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야말로 오감으로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공공 행정에 대해서 궁금하다, 동사무소 방문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곳이 바로 이제 정부에는 공공 서비스가 운영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그냥 도착하는 즉시 바로
체감을 하고 학습 효과가 엄청나게 높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멀티미디어란 것은 이제 우리가 보고 뭐 듣고 이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그 장소에서 불고 있는 바람조차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학습 도구가 되는 거예요. 뭐 공기라든지 어떤 느낌이라든지 빛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영역을 보면은 이제 청각 자료가 나오겠습니다. 청각 자료는 수업 내용에서 이제 보면은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귀로 듣는 거는 사운드고, 그죠? 그림이나 영상보다는 좀 적게 들겠죠, 그죠? 네, 그렇게 돼서 제작 비용이 낮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교육 자료를 만들 때. 그리고요, 그다음에 시각 자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감각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건데 사람이 깨어있는 시간에 계속적으로 시각 정보를 입수를 하고 그다음에 보는 것의 크기에 의존해서 주변 세계를 인식한다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과학자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원래 사람의 눈은요, 사람의 눈을 기준으로만 본다면, 그것도 한쪽 눈만 보고 본다면은 인간은 원래 2천밖에 인식을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제 딱 눈을 봤을 때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을 이제 평면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람은 3차원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인가 하냐면은 우리 눈이 지금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은 눈이 이제 두 개를 두 양쪽으로 가지고 눈을 보고 이것이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각도에 의해서 사물이 어느 한쪽 면과 또 다른 면을 양쪽으로 한 번에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면은 입체적으로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런 환경에서 이게 우리가 이제 청각이라든지 그다음에 혹은 뭐 좀 보면은 뭐 텍스트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어떻게 단면으로서만 보게 되는데 시각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기관의 특성 때문에 우리는 입체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어떤 현실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려고 할 때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 가장 강력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료의 차원보다 좀 더 높게 차원을 형성하기 때문에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수업을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교육 자료를 만들려고 할 때 혹은 이러닝 컨텐츠를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기획을 하려고 한다라든지 그런 경우에 보면은 교재를 이제 만들려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각 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도 반드시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기 전에 제가 아마 1강 때도 얘기했었을 겁니다.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정말 중요한 건 바로 기획이라 얘기했었죠. 기획은 마치 어떤 거냐면은 텐트폴이라 불러가지고 텐트를 세울 때 기둥을 세우는 것처럼 이 기획이 명확하지 않으면 컨텐츠가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컨텐츠에 대해서 기획을 세울 때 어떻게 된다? 여기서도 얘기를 한 것처럼 결국에는 시각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이 미디어가 어떤 효과를 일으켜서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반응은 어떤 식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짐작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시각 자료에 대해서 같이 봤었고요. 그 다음에 시청각 자료에 대한 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청각 자료는 이제 또 나눠지게 되는데 시청각 자료가 정적 시각 매체하고 동적 시각 매체로 나뉜다는 거죠. 대부분의 동적 시각 매체는 청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시청각 매체로 이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샘 패스라는 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학습자들의 감각기관별 정보의 기억량을 상대적 비율을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귀로 만드는 정보는 20%, 눈으로 이제 본 거는 30%,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들은 정보는 50%, 그리고 말한 정보는 80%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말하고 직접 체험한 정보는 90%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어떤 거예요? 이게 이런 연구 자료를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이거 뭔가가 떠오른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거나 바로 이제 말하시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바로 어떤 거예요? 우리가 2강 때 얘기했던 인터랙티브 부분이 있죠. 서로 대화형, 그죠? 그래서
단순히 이미지만 보다가 유튜브 같은 게 영상을 하다가 서로 그 댓글에다가 창에다 글을 쓴다든지 혹은 서로 이제 그 보면은 요즘에 그 이제 온라인 그 라이브로 이제 그 이제 쇼핑몰 운영하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라이브몰처럼 해가지고 라이브 커머스, 그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처럼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컨텐츠를 소비를 하시는 분이 스스로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그 직접 체험을 하는 경우에는 기억이 너무나도 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뭐예요? 아까도 있잖아요. 리얼월드 있죠? 현장 학습이 최고라 얘기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인 거죠. 현장이 있었으면 우리가 그래서 과거에 있던 기억들 중에서 좋은 기억들이든 뭐 힘들었던 기억들이든 그 기억 자체가 남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그 미디어를 통해 귀나 눈, 그렇죠? 그걸 통해 혹은 뇌라고 하는 그 정보 처리 그 시스템 이것이 그 어떤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정보를 입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강렬한 인상이 남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영향을 주는 것이죠. 아마 그 부분들은 이제 그 심리학 영역까지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봐보면은 우리의 삶도 결국에는 그 콘텐츠와 미디어 이제 관련이 상당히 돼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철학가분은 사람 자체가 미디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거하고 계속 인터랙션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된다? 기억이 오래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구미 지역에서 많이 연구가 돼서 실행하고 한국에서 이제 슬슬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인공지능이 학생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영상을 보여주고 소리를 보여주는 그게 아니고 사람하고 인터랙션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그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데 이 수업을 그 이제 진행하는 이 그 최근에 그죠? 챗GPT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제 챗GPT에 대해서 우리가 타이핑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서 타이프를 쳐서 우리가 이제 그 질문을 넣었었던 곳에서 이제 챗GPT가 앱이 개발이 됐고요. 그 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그 이제 그 키보드나 이런 걸로 글자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 말로써 우리가 이제 명령을 넣을 수 있고 그것을 챗GPT가 말로써 우리한테 그 결과를 알려주는 기능이 추가됐대요. 정말 속도 빠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 전화 영어라고 하죠, 그렇죠? 전화로 외국인하고 얘기하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챗GPT가 이제 그 이제 또 좀 더 시장을 확장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저도 한번 그 챗GPT나 그다음 바드라든지 그런 걸 활용을 해서 그 이제 그 스피킹 형태를 가지고 영어를 한번 그 이제 그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가 이제 발음을 하면은 그 발음의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조언 같은 것도 해주고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시장의 형태나 어떤 그런 그 지원해주는 미디어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학습 효과를 걷기 가장 그 크게 얻는 것은 이제 그 체험을 하는 것이 체험을 하고 우리가 직접 관여하는 것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비율을 참고를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자본 있죠, 그죠? 자본을 가지고 교육을 이제 과정을 설계하거나 기관을 설립을 하거나 이제 그러시면은 이제 그 목표하는 이제 그 비즈니스를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멀티미디어 자료라고 되어 있어요. 멀티미디어 자료는 시청각 자료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은 상호작용의 가능성과 시간의 변화에 따른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의 가능성 이것은 바로 어떤 거면은 그래서 이게 그 컨텐츠가 완전 완료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자료란 거는 그 미디어 보는 그 댓글창에 있는 것들은 실시간으로 내용이 변경이 되죠, 그죠? 계속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의 라이크라든지 이런 포스트들 자체도 바로 멀티미디어 자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학습 자료인 거죠. 그래서 이 그 미디어 영역은 그 기본적인 개념을 기반으로 보면은 상당히 넓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교육으로도 이제 쓰는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흥미로운 게 이렇습니다. 뭐 어떤 거냐면은 십몇 년 전이나 그 혹은 꽤 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교육 자료를 만들거나 혹은 교육에 관련된 쪽으로 어떤 걸 진행하려고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자체가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은 뻔하다 할 정도로 정해져 있다라는 게 뭐 교재 같은 텍스트북, 그죠? 종이로 되어 있는 책이나 혹은 그나마 기술력을 좀 하면은 뭐 영상 강의 영상 뭐 만들거나 혹은 소리로 그 사운드북 같은 거 만들거나 이런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다양해요. 그리고 고도화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저비용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젠 도구가 너무나도 많아졌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제 그 활용을 해서 교육 자료를 만들 것인지 뭐 혹은 뭐 엔터테인먼트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방향을 명확히 정하고 그에 맞춰 가지고 그 재조합을 시킬 이제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스테믹하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형성할 수 있도록 그 전문성을 이제 그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이 자격증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시면은 멀티미디어 개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들어가는데 자, 이제 그 미래의 고도정보 사회는 멀티미디어가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결합하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할 것이며 교육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도입은 학습자보다 많은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 여기 이 부분을 보면은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었는데 지금도 고도의 정보 사회 아닌가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요 아직이에요. 자, 이게 뭐 아직 이 정도만 해도 정보사회 아닌가요? 하실 수가 있는데 맞아요. 정보사회 맞아요. 왜 그래는 지식 사업이나 지식 비즈니스를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긴 했거든요. 그야말로 하나의 층을 형성을 했죠.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 이제 정보사회의 발전 단계를 봐보면요. 지금은 이제 그 데이터들이라든지 어떤 그 지식 자산들이 많이 생기긴 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나와야 되냐면은 현재 지금 정보통신망이 우리가 뭐 4G 뭐 그 이제 그 5G 뭐 얘기를 하는데 그 6G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이제 지금 있는 것과 보다 더 큰 소프트웨어와 큰 서비스를 빠른 속도로 제공해 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정보통신 속도와 그다음 이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버의 성능이 또 강화되고 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도 그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성능이 더 이제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 있는 인공지능 기능만 해도 대단하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 분류상으로는요. 약 인공지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학자분들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본 양자 컴퓨터 부분도 강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보통 얘기라는 게 한 8년에서 한 10년 정도, 보통 10년 단위로 큰 변화가 오는데 앞으로 8년 정도 혹은 늦어도 한 10년 정도 안에서는 그 거의 인공지능급의 강력한 인공지능의 그 서비스들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죠? 어떤 그 요청이 있으면은 바로 피드백이 오고 그 응답이 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 가이드를 해주는 그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못하는 상황이 많았다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 있죠. 그것을 구축시키는 게 중요한 사회로 이제 가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그 멀티미디어 이 초입 부분에 있는 개론 부분에서 얘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이제 이런 기능 강력한 기능들이 제공이 되는데 이때 멀티미디어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이제 하드웨어는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서 정보 처리 속도와 저장 능력이 있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제 일으켰는데 이러다 보니 이런 발전 이후에 바로 뭐예요? 가상대학하고 그다음에 원격 교육 그리고 재택 수업의 교육 방식이 활발히 보급이 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정보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인 발전이 5년이 앞당겨졌다는 얘기를 해요. 또 그만큼 문화도 바뀌었고요. 그래서 교육도 지금 봐보면은 이제 노동부나 이런 쪽에서 이제 정부기관에서 진행되는 수업 중에는요 놀랍게도
그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저 직업 교육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마치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이제 어느 한 곳에서만 계속 붙들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교육 기관에서 본인이 앉아서 그게 보통 보면은 평균적으로 600에서 한 700시간 정도의 그 시간을 앉아서 그게다가 이제 시간을 넣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마치 그 시간을 소모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근데 사실 그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미디어는 뭐가 중요하다? 체험이 중요하댔죠, 그렇죠? 그래서 직업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제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맞긴 해요. 그런데 또 이제 그 특정 직업 업종에 따라서는 그런 비대면만으로도 그 실력을 혹은 그 직업 능력을 이제 축적할 수 있는 영역도 있긴 하죠. 그래서 그 영역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는 거죠. 그 대학도 요즘에 마찬가지고 이게 최근에 이번 이제 가을 학기 2023년도라든지 이때 가을 학기에 보면은 대학에서 이제 각 대학에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학위 과정을 그러니까 석사급 학위 과정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게 됐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멀티미디어의 사용에 의해서 이제 발생된 상황들이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서 교육에 관련된 환경도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이제 바뀌게 된 이후로 이제 사회는 또 그 결과를 또 반영을 해서 또다시 이제 변화가 이제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그 변화의 방향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될지 우리 또 이제 계속 같이 공부하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또 뵙겠습니다.